네, 안녕하세요. 슈팅코인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할 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렸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추매를 할 자금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투자 시 물리는 원인들 살펴보면은 첫 번째, 몰빵할 경우에 대부분 물립니다. 내가 큰 돈 들어갔을 때 대부분 물린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정말 좋은 정보야 하면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큰 금액을 이랬을 땐 대부분 물리죠. 두 번째는 익절은 하긴 했는데 조금 들어갔을 때 익절하는 익절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아쉬워가지고 고점 근처에 재진입을 하면 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하긴 했는데 나의 주관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죠. 저는 알트코인들은 내가 처음 들어간 지점에서 마이너스 50% 이상은 돼야지 두 번째 추매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그거를 못 지킵니다. 보통 마이너스 한 20에서 25% 되면은 추매를 합니다. 맞죠? 네. 세 번째는 물려있는 코인들이 물렸다가 본질에 왔는데 그때 일부 현금화를 하면 좋거든요. 한 25% 정도만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약간 올라가서 다시 또 조정받게 되면은 그 아쉬움에 계속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금도 하나의 종목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현금의 일부는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익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동적인 흐름에 휘둘려 시드 전액을 투자 후에 하락이나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 자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셀 바를 활용한 평단 낮추기인데요. 셀은 SELL 매도죠. 그 다음에 바는 바이, BUI, 이 바이의 약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귀 쫑긋 하고 들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나 현재 금액에서 어떤 코인이 하루에 30% 이상 펌핑하거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강력한 저항선에 도달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일부를 그 펌핑했을 때 매도한 후에 다시 15% 정도 하락했을 때 매도한 금액만큼만 재매수해서 보유 코인의 개수를 늘려서 빠르게 분절이나 익절권으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추가 시드가 없이도 평단을 낮추고 개수를 늘려 분절 및 익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단점은 저항선을 너무 터무니없이 못 맞추게 되면 일부 손절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손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바르 평단 낮추기 아비트럼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비트럼 평단이 2,200원입니다. 내가 근데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2,200원에 그러면 이제 4,545개의 아비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투자 후에 추매할 시드가 없을 때 오늘 보니까 8월 6일인데요. 아비트럼 현재 가격이 약 734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70%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70% 빠졌으니까 약 3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하지만 아비트럼의 개수는 뭐다? 변함이 없다. 우리는 선물하는 게 아니고 현물만 하기 때문에 개수 변화는 없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아비트럼은 호재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30% 이상 상승하거나 혹은 며칠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서 강력한 저항선 한 1,000원 근처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1,000원 근처에 오면은 450만 원 정도로 여기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액이 거기에서 25%에서 50% 정도 매도를 한번 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50% 매도하시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25% 매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50% 매도로 예시를 한다면은 225만 원치를 파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서 한 15% 정도 다시 한 850원 근처에 왔을 때 맞죠? 225만 원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2,650개의 아비트럼을 재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000원에 팔고 850원에 매수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아비트럼 개수는 기존에 4,549에서 380개가 늘어난 4,925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셀바를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본절이나 익절 구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셀바시 유의사항은요, 비트코인과 해당 코인이 하락 후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반등 시, 그러니까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 급등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반등 시 셀바의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후부터는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반등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저항선에서 셀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 1,0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인데 일부 셀을 했는데 또 조정 없이 오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항선에도 일부 매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는 고점에서 매도한 것부터 차례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 첫 번째 넘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 저항선 근처에서 셀을 했는데 이건 또 조정 없는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2, 3일, 4, 5일 정도 기다리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물린 팔았던 거는 물린 코인들을 추매하거나 맞죠? 아니면 신규 코인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들 아니면 비트나 이더에 쓴다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약손절 된 거는 비트나 이더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늦게 출발하는 거 있죠. 아직 올라가지 않는 코인을 사면 그게 또 셀바의 컬과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바의 반대 개념인데요. 추매 후의 추셀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제처럼 비트코인이 갑자기 5% 이상 쭉 빠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그랬을 때 내가 이제 60% 이상 손실된 코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제 막 저점 강력한 시선 근처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 금액, 뭐 수익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요 코인이 한 15% 이상 펌핑을 주면 투입된 금액만큼만 매도해가지고 그죠 현금을 보유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익절 금액이니까 좀 많아졌겠죠. 네, 뭐 100만 원 하면 15%니까 네, 그죠 115만 원이 될 거고 맞죠? 네, 그래서 그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바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도 시간 지나면 어느새 익절 구간에 도달을 합니다.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트들은요. 평단이 너무 높으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면 시드가 있다면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고 시드가 없다면 셀바나 추셀로 평단을 낮춰야지 강제 존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꾸만 내 평단은 높은데 미래에 될 거야 하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고문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시드가 있다면 추매 없다면 셀바로 평단을 낮춰가지고 이번 높게 물린 종목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은 그때 꼭 벗어나시고 좋은 평단이라면 크게 익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장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슈팅코인 방송은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